안녕하세요. 한국 에질런트 계측기 사업부 기술지원팀의 이철환입니다. 네, 오늘 에질런트에서 지원하는 IV 측정 기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측정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전압 전류 측정의 기초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레벨의 전압 전류라기보다는 측정에 제약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로우 커런트 및 로우 볼티지 측정에 대한 내용이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압전류 측정의 기초를 시작으로 해서 전압전류 측정을 위해 매우 좋은 툴인 소스 메저 유닛, 즉 SMU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떠한 점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압전류 측정 시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매우 낮은 로우 커런트 측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질런트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인 SMU 소스 메저 유닛에 대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상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룬 후에는 마지막에는 실제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에서는 SMU라는 계측기를 가지고 LED의 저전류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스 FET, 모스 구조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의 전압전류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인 전압전류 측정의 기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류는 도체를 세로로 잘랐을 때 1초 동안 그 자른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하량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도체 내에서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도체 내의 전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전하의 움직임인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전압전류 측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또 혼돈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로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큐러시, 정확도와 리피터빌리티라고 하는 반복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 관역을 예로 들어보면 관역의 정중앙은 정확성을 의미하고 정중앙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 번의 결과를 봤을 때 중앙을 기점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정확도는 높지만 반복성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계속 한 지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복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는 본질적으로 어큐러시와 리피터빌리티가 꼭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정확도와 낮은 반복성 또는 낮은 정확도와 높은 반복성 또는 두 특성의 조합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반복성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전체적인 추세의 특성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로부터 실제 측정하는 디바이스들의 디버깅, 뭔가 개선 효과를 가지고 가는 뭔가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다른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레졸루션, 즉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작은 변화량까지 해석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계측기로 표현하면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하느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얼마나 낮은 레벨의
커런트 또는 볼티지까지도 측정해낼 수 있느냐로 볼 수도 있겠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회로 내부에는 DA 컨버터들이 있는데요. DA 컨버터의 성능이 전체적인 해상도 부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졸루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계측기뿐만 아니라 가끔 2분의 1 디짓, half digit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half digit들이 의미하는 바가 해석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떠한 계측기들은 half digit의 의미가 어큐러시적인 측면에서 계측기에서 제공하는 소수점들의 정확도가 반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소수점 5자리까지 디스플레이 된다 하더라도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모두의 어큐러시가 반반의 확률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에질런트에서 제공하는 계측기의 경우 6자리 소수점에 half digit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지막 소수점 6자리의 정확도 확률이 반반이 되는 것이며 앞 5째 자리까지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어큐러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소수점 6번째에 있는 7이라고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숫자의 정확도가 앞에 5자리까지의 숫자보다 반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lf digit으로 표현되는 계측기를 선택하실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제공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특히 매우 낮은 저전압 전류 레벨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컨셉을 우리가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을 이용한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BNC 타입 혹은 코엑시얼 타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측정용 케이블 타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게 BNC 타입 내지는 동축 구조가 되겠죠. 동축 구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심선, 시그널 라인,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도체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가운데 시그널 와이어 쪽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널 와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절연체의 레지스턴스 값이 만약에 1기가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누설 전류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누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 라인으로부터 절연체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는 누설 전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V 전압 인가에 1기가옴 레지스턴스가 있다라고 하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누설 전류 레벨은 약 100나노암페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100나노암페어의 누설 전류는 대부분의 전류 측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피코암페어 내지는 femto암페어 정도의 로우 커런트 측정을 하는 게 목적이시다라고 한다면 케이블 자체에서 누설되는 성분이 100나노이기 때문에 피코, femto 자체는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이것이 트라이액시얼 케이블링 환경 하에서 측정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트라이액시얼 구조는 센터핀과 바깥의 그라운드 사이에 세 번째 도체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 도체에는 센터핀에 인가되는 전압 레벨과 만분의 1 오차 범위에 있는 동일한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널 라인에 100V가 인가가 되게 되면 그 가운데 추가된 도체에는 100.000001V 정도의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네,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설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그널 라인에서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는 누설 전류는 1femtoA 레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케이블 자체에서 발생되는 누설 전류가 1femto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피코암페어나 또 1femto보다 큰 레벨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네,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4와이어 방식 또는 켈빈 측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옴 또는 1옴보다 작은 정도의 레지스턴스 값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의 경우 측정에 쓰이는 케이블들은 자체적으로 1옴 또는 0.5옴 정도의 내부 도선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작은 레지스턴스 값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케이블 저항 값이 측정 대상물의 실제 값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정도로 크게 됩니다. 4와이어 측정이 이러한 부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레지스터 양단의 위쪽에 있는 포스 라인 1과 2를 통해서는 전류 성분만 인가가 되고 아래쪽 센스 라인 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래쪽 센스 라인 쪽은 단순히 전압만을 센싱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패스이기 때문에 센스 라인 쪽에 있는 레지스턴스 성분으로 인한 볼테이지 드랍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우 낮은 레지스턴스 값을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해내길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형태의 4와이어 측정 방법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연결 단자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전압전류를 측정하고 있는 계측기들의 단자들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많은 계측기들에서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포스, 센스, 가드, 그리고 샤시 그라운드와 같은 단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측기가 간단한 전압전류 측정들을 위해 이렇게 여러 단자들로 이루어진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전류 측정을 위한 트라이 액시얼 구조로의 변환을 위한 가드 단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저항 측정이나 로우 볼티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켈빈 타입의 포스, 센스로 나뉘어진 단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IV, 즉 전압전류 측정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계측기인 소스 메저 유닛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SMU는 무엇일까요? 네, SMU는 기본적으로 전압 전원 또는 전류 전원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인가 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전압이나 전류 전원을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을 인가하는 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가 내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및 전압을 인가하면서 동시에 전압 및 전류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SMU의 꽤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이러한 동작을 다른 계측기를 이용하시려면 여러 대의 단일 계측기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소스 메저 유닛이라고 하는 SMU를 쓰는 주된 이유는 SMU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전류가 가능한 4사분면 계측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MU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과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부에 전압계와 전류계가 내장되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측정 컨셉 두 가지는 왼쪽 그림과 같이 전압을 인가하는 상태에서의 전류 측정, 그다음에 오른쪽은 전류 인가와 함께 측정 대상물에 걸리는 전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전원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파워 서플라이는 일반적으로 전류원이 아닌 전압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SMU의 장점은 이러한 단점을 전부 커버하며 매우 정확하게 전압 전류 값들을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4단자 디바이스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SMU와 같은 계측기가 없다면 우리는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장비들을 복잡한 케이블링을 통해서만 전압전류 측정이 가능하겠죠. 파워 서플라이 2대, 멀티미터 2대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부하저항을 연결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2채널 SMU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SMU를 통해서 간단한 연결만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SMU에 대한 전압과 전류 소싱에 간단한 프로그래밍 작업만 추가가 되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형태로의 어떠한 측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SMU는 복잡한 연결 없이 효율적인 공간 관리와 함께
IV, 즉 전압전류 측정이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SMU들은 다른 장비하고 함께 사용될 때 이들을 함께 컨트롤하기 위한 외부 PC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픽 뷰를 포함한 SMU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측정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계측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것이고요. 만약 SMU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USB 단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측정 결과에 대한 저장과 결과 레포트를 작성하시기에도 훨씬 수월하시겠죠. 앞에서 다른 장비들과 함께 사용될 때 외부 PC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SMU 장비들은 계측기 자체에서 세팅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외부 PC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스 메저 유닛 SMU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 로우 커런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정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로우 커런트 측정은 디바이스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하의 흐름인 전류를 피코암페어 또는 femto아페어 레벨까지 추출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을 위해 우리는 측정 전에 미리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 커런트 측정을 위해서는 꼭 고려하셔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당연하게 고려해야 할 첫 번째로는 외부에 전자기적인 간섭이 있습니다. 꽤 많은 기생 노이즈 성분들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쉴딩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고려하셔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실 수도 있는 그라운드 쪽에서의 루프 회로 형성이 되는 것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그라운드 연결 처리는 계측기가 가지는 측정 정확도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 레인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옵티마이징을 하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께서는 측정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측정 시간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이즈 성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랜지언트 타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언급해드렸던 측정상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엔지니어분들께서 쉴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친숙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매우 낮은 전압전류 레벨을 측정을 하셔야 한다면 매우 좋은 쉴딩, 즉 가드 처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쉴딩 박스에 케이블들이 연결되어지는 패치 패널 같은 부분은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외부 전자기적인 노이즈 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쉴딩 처리를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이액시얼 구조를 쓸 때 가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아까 동축 구조에서 시그널 부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라운드 사이에 트라이액시얼 구조는 도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도체 부분이 가드가 되겠습니다. 이 가드 쪽에서 쉴딩 처리를 할 때 가딩을 한다는 것이 트라이액시얼 구조에서의 가드와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쉴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딩을 한다라는 것은 그라운드와 같은 영전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트라이액시얼 구조에서의 가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인가하는 시그널 와이어, 즉 센터핀과 똑같은 포텐셜, 즉 같은 전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로우 커런트 측정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또 다른 부분은 그라운드 처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측정 셋업을 꾸미실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그림을 보시죠. 두 도체면이 있고 이는 단 하나의 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어떤 폐회로도 구성이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 두 도체 또는 여러 계측기 사이에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그라운드 연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라운드 플레인 내부에 폐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전류 패스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원하지 않는 누설 전류 성분들이 흘러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압전류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정확한 측정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라운드 처리에 있어서 단 하나의 커넥션 이외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DC 상황하에서 전압전류 측정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드린 거고요. RF 쪽에서의 회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회로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라운드 처리를 많이 잘 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경우도 DC 상황하에서 로우 커런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로 설계를 하시는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측정 레인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모든 측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계측기 내부 회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측정 회로에는 여러 릴레이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릴레이들은 여러 저항 패스들로 스위칭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피코암페아 내지는 femto암페아 전류 레벨의 넓은 커런트 측정 영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측기에서 얘기하는 측정 레인지는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레졸루션을 의미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레졸루션의 5자리 소수점 아래까지 측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IV, 전압전류 측정을 위한 SMU 같은 계측기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레인징 모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Fixed Ranging, Limited Ranging, 그리고 Auto Ranging 모드들이 있는데요. Fixed Ranging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많이 쓰이는 모드로서, Fixed Range는 여러분이 하나의 레인지를 정해 주시게 되면 계측기는 항상 설정해 주신 레인지 내에서만 측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설정하신 Fixed Range가 10mA 레인지인데 실제 측정을 해야 될 커런트 레벨이 1나노암페어이면 측정 자체가 되질 않겠죠. 그 다음 리미티드 레인지의 경우 설정된 리미티드 레인지보다 위쪽 레벨에 대해서만 측정 레인지를 찾아서 계측기가 측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픽스드 레인지나 리미티드 레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측정 속도 때문입니다. 설정된 이외의 측정 레인지로는 스위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우 커런트나 로우 볼테이지 레벨의 측정 정확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오토 레인징 모드입니다. 오토 레인징 모드는 여러분께서 계측기에게 네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낮은 레벨까지 알아서 찾아가 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측정에 필요한 시간과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겠죠. 계측기가 가지는 모든 레인지를 움직인 다음 최적의 측정 레인지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로우 커런트 측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오토 레인징 모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레인징과 더불어 측정에 중요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측기가 측정하는 데 필요한 측정 시간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실제 의미는 적분 구간을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이냐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인테그레이션 타임과 레인징을 혼돈하시는데요. 혼돈하시는 예를 들어보면 레인징은 바꾸시지 않고 단순히 인테그레이션 타임, 즉 측정 시간을 늘리기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만약 사용자께서 측정하고자 하는 로우 커런트 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리미티드 레인징 모드를 선택을 하신 후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증가시킨 후 이게 높은 정확도와 사용자가 원하는 로우 커런트 레벨의 레졸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자는 로우 커런트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치인 레졸루션을 제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측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인테그레이션 타임의 주 목적은 노이즈 제거에 있는데요. IV 측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노이즈는 계측기 구동에 필요한 전원단으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워 라인 사이클 노이즈 또는 약자로 PLC란 단위, PLC 노이즈라고도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20V 전원이 60Hz의 AC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께서 매우 낮은 로우 커런트나 로우 볼테지를 측정하시려고 할 때 전원단에서 노이즈가 겹쳐지게 됩니다.
이 전원 노이즈는 우리가 220V 60Hz 구동 전원을 써야 하는 한 없앨 수 없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측정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이 전원 노이즈 성분들을 평균화 시켜버리면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60Hz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는 사인파형인데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즉 긴 시간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분시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효과를 통해서 노이즈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우 커런트 또 볼티지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테그레이션 타임과 레인징을 통한 측정 시간은 별개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트랜지언트 효과인데요. 디바이스에 따라서 온, 오프 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케이블링 같은 것들로부터 야기되는 시간 지연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측정을 수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트랜지언트 효과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SMU 전압전류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홀드 타임 또는 딜레이 타임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홀드 타임 같은 경우는 측정 시작이라는 명령을 받아들인 후에 일정 시간 이후부터 동작이 되는 기능이며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동작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커런트나 볼티지 레벨을 추출하는 실질적인 측정을 수행하는 시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 보죠. 실제 계측기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수행하실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될까요?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계측기는 30분 정도 이상 워밍업을 하셔야 되고요. 로우 레벨 커런트 측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적절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간단히 계측기의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 계측기의 노이즈 플로어는 1피코암페어 레벨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나면 100femtoA 레벨까지 계측기의 노이즈 플로어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계측기가 셀프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로우 레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디자인된 계측기로 생각하실 수 있고 필히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이즈 레벨이 1피코암페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측정하셔야 되는 레벨이 0.1피코 즉 100femtoA의 누설 전류를 봐야 된다. 그럴 경우는 계측기 자체의 노이즈에 묻혀서 측정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계측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대부분의 IV 측정용 SMU 계측기는 처음 장비를 켰을 때 레인징, 아까 말씀드린 레인징 부분이 최소 레인지 부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빠른 속도로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우 레벨의 측정을 제한하는 리미티드 레인지 모드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계측기 기본 세팅을 그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디폴트 세팅 값이 1마이크로암페어 레인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경우 계측기가 측정할 수 있는 로우 커런트 레벨은 약 10피코암페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측정 레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10나노암페어 레인지 모드로 설정을 바꿔주시게 되면 계측기는 100femtoA 레벨까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바꾼 게 아니라 단순히 계측기가 가지는 측정 레인지만을 바꿨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음 이슈는 전원 노이즈입니다. PLC라고 하는 단위는 인테그레이션 타임, 즉 측정에 필요한 시간으로 많은 계측기들이 쇼트, 미디엄, 롱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쓰는데 계측기마다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 미디엄 타임 같은 경우 1PLC, 롱의 경우 16PLC입니다. 또는 매뉴얼 설정을 하신 후 원하시는 PLC 단위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결론은 매우 낮은 레벨의 커런트 측정을 원하는 경우 충분한 측정 시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지언트 효과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측정에 사용하시는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캐패시턴스 성분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충분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측정 디바이스와 측정 셋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홀드 타임, 딜레이 타임이 필요하다고 언급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될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로우 커런트 측정을 위한 마지막 매우 중요한 점은 꼭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액시얼 환경 하에서 측정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나노암페어 커런트 레벨보다 작은 값을 측정하시는 경우 트라이액시얼 구조가 정답이겠습니다. FSMU는 앞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바나나 잭 단자를 가지고 있지만 트라이액시얼 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여러 단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바나나 단자에서 트라이액시얼 구조로 바꿔주는 그림과 같은 아답터들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에즐런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즐런트 솔루션 중에 하나인 B2900A, B2900A 정밀 소스 메저 유닛 SMU 시리즈는 세 가지 중요한 스펙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넓은 영역에 대해서 소싱과 측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SMU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 전류인 4사분면 계측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네, 이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210V의 DC 전압과 3A DC 전류 그리고 10.5A 레벨의 전류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 10.5A 같은 경우 펄스 환경에 한해서 국한됩니다. 이 제품 하나로 여러 계측기들을 이용하셔야 되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우 좋은 레졸루션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femtoA 레벨의 커런트 그리고 나노볼트 정도 레벨을 측정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이 계측기의 경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픽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위해 별도의 외부 PC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또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측정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B2900A 시리즈는 옵션에 따라 싱글 채널 또는 더블 채널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듀얼 채널의 경우 전압전류 레벨에 대해서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원하는 경우 싱글 채널만 선택하게 되면 싱글 채널에 대한 세부 항목 세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는 점인데 IV 커브를 통해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한 화면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변하는 것에 따른 전압 전류 레벨의 변화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나이스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압이나 전류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하는 수입 측정에 대한 세팅을 화면에서 쉽게 하시고 계측기의 프론트 패널에서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스윗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전압 전류를 가변시켜 가면서 측정 결과를 보는데 이 모든 부분을 계측기의 프론트 패널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 레벨의 전압 전류 측정을 빠르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이 제품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전압 전류 소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DC 상황하에서만 측정을 수행하지는 않죠. 가끔 펄스 신호에 의한 특성을 봐야 할 때도 많은데요. 왜 굳이 DC가 아닌 펄스 환경하에서 전압전류, 소싱, 그 다음에 측정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인 외부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즉 DC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디바이스들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디바이스 같은 경우 특성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레지스터나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터들 모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정확한 특성들을 뽑아내기 위해 펄스 상황하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측기가 펄스 형태의 소싱과 측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DC를 이용한 모든 측정은 펄스 형태로의 또 전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을 일정하게 가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IV 측정 또는 또한 펄스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임의의 파형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데요. 10마이크로세컨드에서부터 20마이크로세컨드의 타이밍 폭을 가지고 2500포인트까지 레벨의 변화를 줘서 구형파, 사인파, 삼각파 등등 원하시는 파형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B2900A 시리즈의 측정 능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모드뿐만 아니라 당연히 레지스턴스, 파워 값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이스피드 디지타이징 기능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10마이크로세컨드 또는 20마이크로세컨드 시간텀을 두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특성이 변화하는 디바이스들의 측정이 가능하겠죠. 물론 10마이크로세컨드 또는 20마이크로세컨드 시간텀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들을 그래프 뷰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의 변화량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께 언급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SMU의 스펙으로 언급된 전압 전류 레벨은 풀로 동시에 인감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시멈 볼티지와 맥시멈 커런트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DC 210V를 인가할 때 3A의 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DC 모드일 때와 펄스 모드일 때 측정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MU와 같은 IV 측정 장비에서 지금 슬라이드와 같은 그래픽 결과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의 그래픽 결과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VGID, 즉 게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X축이 게이트에 인가되고 있는 전압값, Y축은 드레인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PC 없이 디바이스의 특성을 쉽게 디버깅하고 개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FAT에 대한 특정 데모 동영상은 마지막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변화에 따른 파형 변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것도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림과 같은 글리치 특성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에질런트 SMU인 B2900A 시리즈는 계측기 자체에서 모든 측정에 대한 셋업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지만 PC 베이스의 프리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총 4개 채널의 SMU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의 소프트웨어는 GPIB, USB, LAN 케이블들을 이용해서 계측기 연결 및 컨트롤을 수행을 하고요. 전체 슬라이드를 마친 후에 이 소프트웨어와 B2900A 시리즈를 이용한 측정 동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에질런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압전류 관련된 계측기에 대한 그 에질런트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파라미터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모듈러 타입의 SMU, 그 다음에 벤치탑 형태의 오늘 소개해드리는 B2900A 시리즈가 있는데요. 일단 파라미터 어널라이저 쪽,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웨이퍼 레벨에서의 어떤 반도체 물성의 특성들, IV 특성을 뽑아내서 물질의 특성들을 뽑아내기 위한 전문 계측기들이 되겠습니다. 4145 시리즈부터 4155, 4156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모두 단종이 되고 현재는 B1500A, B1505A라는 장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U에 대해서는 벤치탑 형태의 B2900 시리즈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현재 에질런트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관련 계측기 B1500A와 B1505A가 되겠는데요. 범용적인 레벨은 B1500A가 되겠습니다. 계측기 메인 프레임이 있고 계측기 뒤쪽에 SMU 모듈들을 꽂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B1500A 모듈 쪽에 보시면 MPSMU, HRSMU 등등이 있는데 MPSMU 모듈 하나 자체가 오늘 설명드렸던 벤치탑 B2900A 시리즈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파워 레벨의 SMU, HR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 해서 수 femto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가할 수 있는 SMU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B1505A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V까지, 현재는 1000V까지 인가할 수 있는 하이파워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B1500 대비 매우 높은 하이파워 쪽에 관련된 IV 측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총 2가지 부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B200 시리즈를 이용한 LED의 전류, 소비 전류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두 번째, 모스 형태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게이트와 드레인 쪽의 전압의 변화에 따른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모인
LED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축은 LED에 인가되는 전압이 되겠고요. Y축은 LED에 흐르는 전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셋업 조건은 0V에서부터 2V까지 20mV로 바꿔가면서, 즉 수입을 시켜가면서 이때 흐르는 전류 값을 보게 될 거고요. 커런트 리밋 레벨은 100mA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측정하는 값 자체가 굉장히 낮은 값까지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측기가 가지는 레인징 모드 중에서 제일 낮은 10nA 레인징 모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에즐런트에서 제공하는 B2900A 시리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B2912A가 되겠습니다. LED 측정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계측기의 단자는 바나나 단자죠. 그래서 중간에 트라이액셀 구조를 쓰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아답터를 쓰게 될 거고요. 옆에 보이는 LED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아답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측기에 트라이액셀 바나나 단자에서 트라이액셀로 바꿔주기 위한 아답터를 연결을 하고요. LED를 측정하기 위한 중간 아답터, 그래서 LED를 중간에 꽂아줬죠. 그 다음 LED 단자의 양단 쪽에 하이와 로우 쪽 두 단자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계측기에서 실제 셋업을 통해서 측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기 위해서 모어 버튼 아래에 시스템 아래에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죠. 그래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계측기가 자동으로 간단하게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약 3, 4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컴플리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실제 측정을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측기는 이제 채널 1번, 하나의 채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채널 1번에 대한 세팅을 위해서 현재 화면을 채널 1번 뷰로 바꿨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이 아니라 인가하는 모드는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될 거고요. 전류의 리밋은 100mA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스피드는 측정의 정확도, 낮은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월한 메저 타임을 롱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측정 레인지는 굉장히 낮은 커런트 레벨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계측기가 가지는 레인징 부분을 계측기가 가능한 가장 낮은 레벨 레인징인 10nA 레인지 모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0V에서부터 2V까지의 수입 조건을 위해서 수입 조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수입 파라미터가 오프되어 있는데 리니어 싱글 모드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고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 위에 계단 모양이 발생되죠. 즉 리니어한 수입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0V에서부터 스탑 2V, 볼테지 스텝은 20mV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총 101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세팅이 되시고 나면 채널 1번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계측기의 트리거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 밑에 ARM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메시지가 없어지게 되면 측정이 전부 마쳐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측정이 끝났죠. 이런 여러 포인트에 대해서 측정된 결과를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뷰 버튼을 눌러서 그래픽 모드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예, 뭔가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화면상에 로우 커런트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 Y축을 리니어가 아닌 로그 스케일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로우 스케일로 바꿨고요. 실제 저 로우 커런트 쪽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LED가 동작하기 전 오프 상태에서의 누설 커런트, 리퀴징 커런트는 약 1.17 피코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움직여 보게 되면 약
0.83V 정도에서부터 LED가 턴 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LED의 불 밝기가 밝아지게 되겠죠. 네, 두 번째, 모스 트랜지스터의 IV 특성 곡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측정 방법인데요. 일단 화면상에서 그림 밑에를 보시면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FET 같은 경우는 4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와 서브이 있습니다. 소스와 서브는 그라운드로 묶어주게 되고요. 게이트 쪽에 일정 전압을 인가를 해준 상태에서 드레인 쪽에 일정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드레인에서는 어떠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또 게이트의 전압이 조금 증가를 했을 때 드레인 쪽에서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특성 변화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두 개의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에서 드레인 쪽에 흐르는 전류를 보겠다. 결국 두 개의 전압을 인가하겠다는 얘기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 B2912A 계측기의 경우 계측기 앞쪽에 채널 1번, 똑같은 단자가 계측기 뒤쪽에 있어서 채널 2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번에서는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고 채널 2번을 통해서는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에서 드레인 전류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쪽은 0.5V에서부터 2V까지 0.5V 스텝으로 총 4포인트를 가변을 시킬 거고요. 드레인 쪽은 0V에서부터 2V까지 0.05V 스텝으로 총 41포인트를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개의 조건이 지금 전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메인이 되는 프라이머리 1번, 메인 수입이 되는 것은 채널 2번의 드레인 쪽 전압이 될 거고, 채널 2번의 수입이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게이트의 전압이 0.5V에서 1V, 그 다음에 1.5V,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바뀔 때마다 메인인 드레인 전압을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실제 저희가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던 프리 소프트웨어인 퀵 IV 메저먼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연결되는 셋업을 촬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화면 중간 아래쪽에 보이는 은색 재질이 모스 FET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ET는 네모난 박스에 집어넣어서 계측기의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즈런트에서 제공하는 프리 소프트웨어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에즈런트 퀵 IV 메저먼트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웨어가 띄워졌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의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MU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디폴트인 SMU 1번에 추가해서 SMU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MU에서는 일단은 계측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서치 SMU를 통해서 GPIV로 연결된 계측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연결된 장비가 하나 찾아졌죠. 선택하고 클로즈 하게 되면 계측기 명이 뜨게 되고, 채널 1번을 통해서 게이트 쪽에 연결이 됐다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채널도 똑같이 서치, SMU 2번은 채널 2번 쪽으로 해서 디바이스의 드레인 쪽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PC와 계측기는 통신이 되고 있고 실제 SMU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드레인이 메인 첫 번째 수입 파라미터가 될 텐데요. 펑션을 베리어블 1, 그래서 메인 수입이 되겠습니다. 베리어블 1. 모드는 전압, 펄스가 아닌 DC 모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0V에서부터 2V까지. 볼테이지 스텝이 0.22V로 되어 있는데요. 0.05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1포인트가 아니라 41포인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드레인 쪽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리미티드 레인징이 아닌 오토 레인징 모드를 사용해서 모든 레인징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게이트 쪽에 대한 채널도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드레인 쪽이 메인 수입이 되고, 두 번째 게이트 같은 경우는 베리어블 2를 이용해서 세컨더리 수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똑같이 볼티지 DC 상황하에서 0.5V부터 2V까지 총 4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수행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징은 오토 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보시는 거는 게이트 쪽에 0.5V가 인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드레인 쪽 전압을 0V에서 2V로 쭉 수입을 시켜가면서 전류를 볼 것이고, 이 수입 과정이 끝나게 되면 게이트 쪽의 전압을 1V 올려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드레인 쪽 전압 수입, 또 2단계가 지나면 게이트의 전압을 0.5V 올려 1.5V 조건하에서 드레인 쪽 전압을 가변시켜가면서 전류의 상황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프에 대한 세팅을 한번 미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X축은 전압값을 보여줄 텐데요. 저는 드레인에 인가되는 전압, 드레인 볼티지를 보겠습니다. 즉 채널 2의 전압이 되겠죠. Y축 데이터는 커런트가 될 텐데요. Y축에 대한 거는 게이트 커런트가 아니라 드레인 커런트가 제가 보고자 하는 값입니다. 즉 게이트는 얼마의 값을 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전류 값을 보겠다라는 얘기죠. 네, 측정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측정이 끝났습니다. 위쪽은 어차피 측정값이 잘 보이는데 이 아래쪽 영역을 좀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스케일에서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게이트에 0.5V가 인가된 상태에서의 드레인 전압에 따른 전류값의 변화는 지금 보신 것처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약 10나노암페아 보다 약간 큰 정도의 전류값이 흘러가고 있죠. 네, 이상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PC와 B2900 시리즈 계측기를 이용한 모스 트랜지스터의 측정 데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미나의 모든 과정이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